반갑습니다. 매림 역사문화TV입니다. 오늘은 역사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처음에 알아야 될 이 한국사가 만들어진 배경,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현 한국사, 한국의 금전교과서 많잖아요. 금인전교과서가 많은데 한국사의 교본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광복후에 과연 식민사를 극복하고 우리가 쓴 역사책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현실을 확인시켜 드리는 그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한국사는 바로 130년 전에 이미 임태보 하야시 다이스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광복 후에 우리 한국사는 우리들 손에 쓰여져 있는지, 식민사를 탈출하고 극복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그대로 썼는지,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임태보의 하야시 다이스키의 조선사, 조선 통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진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태보를 검색해 보시면 1854년 11월 16일 생이고 1922년지에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학자라고 알려져 있고, 자,明治 32년 동경고등학교 교사를 어떻습니까 했다는 거 강사 이야기 나오고, 또 교수도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고대사에 있어서 언어 문제, 언어 출토 부분, 각골 문자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선구자적인 연구를 했다는 표현이 있고, 또한 뒤에 가 보시면 이제 조선사 연구에 이제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앞에 뛰어난 기수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수에 조선 통사가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임태보 기록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많이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 연구를 잘 안 하잖아요. 일본 학자에 대해서. 자, 이런 이제 나름대로 일본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임태보 씨가 1892년 조선사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자, 이때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일본 내에서는 정한론, 원래는 정조론이죠.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인데 정한론이라 해가지고 사만, 일본석에 나는 사만이 바로 조선이다 해가지고 정한론이라 합니다. 자, 1892년 정한론이 한창 불이 붙을 때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런 역사 논리를 이제 일본에서 마련하고자 할 때 나온 책이 1892년에 이제 여러분들 출간된 조선사라는 책입니다. 도대체 저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동안 공개되지 않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조선총독부는 저 책이 나오자 말자 이제 보시면 돼요. 1910년 바로 이제 조선을 강제 합병하자마자 간보에 뭐냐면 조선에 있는 역사 문화 관련 서적을 압수 공고를 냅니다. 저기는 51종의 책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는 역사책이고 뒤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정신문화, 계몽문화 이런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선 사람이 읽으면 안 되는 내용이죠. 앞에는 역사서고 뒤에는 정신문화, 뭐 철학서 이런 부분까지 다 나옵니다. 조선 사람들의 시야를 가르기 위해서 저런 책을 읽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간보로서 압수 목록이 발표됩니다. 자, 1910년 임태보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조선을 강제 합병한 말 그대로 조선 총독부에서는 자, 조선에 있는 책을 다 이제 압수를 해 들어가는데요. 1895년부터 이제 우리 대한제국이 들었을 때부터 1910년간 편찬된 우리나라 국사교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 한 20여 종이 나오는데요. 조선 역사라든지 조선 역대사략, 조선 약사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 쭉 보십시오. 역사 집략, 대동 역사 이런 역사책이 쭉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현채라는 양반이 있죠. 보면 현채라는 양반하고 이제 하야시하고 비교해야 될 거지. 마지막에 하야시의 내용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현채가 내는데 약간 어떻습니까? 하야시 책을 인용하면서도 그대로 번역하면서도 주체 사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현채입니다. 이제 하야시는 뭐냐면 임태보는 한국사는 뭐냐, 기자조선, 임한조선, 한사군이다 이런 쪽으로 가는데, 현채는 하야시 책을 인용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빼버리죠.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이러면서 22가지 책이 쭉 나오는데, 저 책에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조선 총독부가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책을 뺏기 전의 책입니다. 그러면 저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내용 보시는 것처럼 당군이 살아있는 책입니다. 자, 당군이 살아있는 책을 전부 다 뭐다? 무조건 다 이제 압수수색 들어줘 해가지고 다 뺏어내는데 보면요, 조선을 탈탈 틉니다. 그러면서 1920년 자기들이 구미에 맞게끔 만드는, 앞에 보시는 임태보가 어떻습니까? 만든 조선사를 바탕으로 이제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집니다.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인을 가르칠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그것이 심상수학 국사고요. 또 일본 또 어떤 편이냐, 자기 일본 역사라는, 조선이 이제 자기들 조선을 뺏어버렸기 때문에 일본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심상수학 일본 역사 보충 교재 참고서라는
저 책을 만들어내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방침까지 정해 가지고 조선 사람들 교육에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1920년부터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조선 청독부 행했던 거 보시면 초기 어떻습니까? 이제 조선사 편수에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전국의 유지들을 살살 꼬웁니다. 그래가지고 소장한 서적들을 달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유지들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책을 안 내놓자 실패를 하지 보면요. 그 이후로는 뭐냐, 대여 형식으로 빌리면 달라, 우리가 복사하고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역사 문화서를 전부 다 수구해가지고 강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자기들이 만든 조선사 틀에 맞지 않는 역사서는 폐기를 시켜버립니다. 그 중에 조선 총독부가 성공한 것이 당군을 제거를 합니다. 자, 전국의 모든 책자, 역사책을 다 거들이면서 자, 자기들이 만든 조선사, 심상수와 국세에 맞지 않는 모든 내용 역사서는 다 폐기했는데요. 그 중에 어떤 내용이요? 당군이 살아있는 책은 전부 다 폐기하면서 당군 제거에 성공하면서 조선인들 교육이 시작됩니다. 자, 이 책은 여러분들 이제 임태보 책은 여러분들 그대로 어떻습니까? 조선 편수에 조선사로 개성이 돼 가지고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저 내용은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는 여러분들 역사 교과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메이드 인 재팬 조선사. 자, 일본이 만든 조선사를 만드는 그런 논리 제공 자료 구축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책에는 뭐다? 여러분들 당군이라든지 이런 내용, 이런 역사, 여러분들 배달이 살아있다든지 이런 역사서는 전부 다 조선사 저 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제거되고요. 지금에 말하는 자기들이 만든 조선사, 심상수학 국사, 이 내용, 임태부의 조선사, 이런 내용 외에는 다 어떻습니까? 다 제거하고 맞는 내용만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킨 것이 뭐냐면 바로 조선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조선사 35권이라면 조선의 모든 역사책을 다 모아가지고 한 걸로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취사 선택해가지고 다 제거시키고 불태우고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겨놓은 사료가 조선사 35권, 그렇죠. 저기는 뭐냐, 여러분들 당군이 살아있을 리가 없죠. 다 이제 당군을 제거한 그런 역사입니다. 자, 이 책은 또 어떻게 되느냐, 강복우의 1948년 이병도 박사의 조선사 대간으로 어떻습니까? 대간으로 기성이 되고 나중에 한국사 대간, 국사 대간, 한국사 대간으로 또 이름을 바치가 나오는데 저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제 만드는 틀이 궁극적으로 이제 저기서 다 이제 출발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뿌리는 어디다? 바로 임태부의 여러분들 조선사입니다. 그것이 조선 총독부 조선사로 내려오고 이제 강복우의 어떻습니까? 이병도시의 바로 조선사 대간으로 기성이 돼 가지고 한국사에 그대로 전개가 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강복우의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식민사학을 거듭냈다, 과연 이렇게 지금도 시민들 앞에 주장하죠. 그러면서 시민사학자들을 전부 다 유사사학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오늘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태부가 어떻습니까? 1944년 다시 책을 내는데 조선 통사를 냅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제 조선사 내용을 어떻습니까? 조금 더 가다듬은 내용이죠. 자, 이 책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국사책이 누가 만든 국사책인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과연 우리나라 학자들 말씀처럼 강복우의 우리나라 조선 역사는 어떻습니까? 식민사학을 걷어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 부분에 보면 뭐냐,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자, 이제 당군 없습니다. 기자조선, 기시조선, 이만조선이 나오고요. 그것이 뭐냐, 요동에서 평안도로 이제 쭉 이동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황해도로 연장이 되었다 하고 이 땅은 뭐냐, 한나라 위나라의 군현이다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사관 배운 것이 벌써 이게 다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한강 이남은 4만 종족이 존재한데 가지고 4만의 어떻습니까? 영역을 원래 대륙 4만까지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반도 남쪽으로 다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고구려가 남진하면서 낭랑, 대방, 만, 임나 등이 궁국이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을 때 가지고 가야를 제거하고 가야 대신에 임나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원래 요서 지역에 있던 북경 쪽에 있던 낭랑, 대방을 한반도 평양으로 갖다 놓고 어떻습니까? 낭랑, 대방이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가야가 임나라고 해가지고 가야를 빼고 임나가 한반도 남쪽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언제요? 130년 전에.
그 다음에 뭐냐, 고조선에 대한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론에 대해서. 자, 거기는 뭐냐면 기자조선, 이만조선이 나오는데, 이 기자조선, 이만조선은 진화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기술해놨습니다. 지금 동북공정하고 똑같죠. 기시조선, 위시조선은 중국인들이 다스린 나라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중국의 영역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친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당군은 황당무계한 이야기다라고 줄을 껐습니다. 당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뭐 신단수에 내려오고 뭐 쭉 했던 건 뭐냐, 이거 뭐냐, 황당무계한 이야기다 하면서 당군을 원천적으로 완전히 제거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폐수를 어디로 끌고 들어오냐, 폐수호를 압록강으로 쭉 들고 오르면서 여기에 기준왕 때 위만이 피난왔다 해가지고, 원래 준왕이 있을 때는 요수였죠.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갖다 놓습니다. 한반도 평양에 갖다 놓고 어떻습니까? 폐수가 거기다, 한반도 평양이다 주장하면서 거기에 준왕이 있을 때 위만이 피난 왔고요. 그 장소가 바로 평양이고 왕금성이다라고 논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역사책 내용하고 틀립니까? 다릅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한나라 공격으로 우고 때 망하는데 여기에 한사군이 설치되었다 가지고 한반도 북부에 평양에 어떻습니까? 한사군이 설치되었다고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 주장하는 그대로, 동북공정 주장 그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30년 전에 우고가, 자, 여러분들 우고에 대한 기록을 써놓으면서 어떻습니까? 임태부가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들 논리 속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한나라에 400년간 지배를 당했고요, 조선족이. 그 다음에 이후에 위나라, 진나라에 또 지배를 받았다는 기록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100% 지금 동북공정하고 100%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130년 전에 누구에 의해서,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조선사가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국사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사만의 고국을 진국이라 하는데, 여기 사만의 고국, 여러분들 중국 책 이런 기록 뭐 강의한 거 들어보실 겁니다. 진국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만의 어떻습니까? 이만의 동지 진국이죠. 이만의 나라가, 이만이 차지하고 있던 땅의 동쪽의 진국이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 만주 저쪽에 이쪽이 전부 다 진국이었는데, 자, 여기서 임태부는 뭐라고 하느냐, 진국을 한반도 남쪽으로 끌어내 버립니다. 동지 진국이 아니라 남지 진국으로 만들었고요. 평양이 위만조선이고 그 남쪽에 진국이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요거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100% 지금 그대로 기성해가지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가야시로 김수루가 나오고요, 육가야가 나오는데, 이 육가야는 후에 임나 19기 되었다는 쪽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주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홍익대 김태식 교수 그리고 이영식 교수의 논리하고 똑같은 100%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대가야는 일본서기 소나질지의 뭐다? 어부가라다. 예, 일본서기 인용하면서 대가야는 바로 일본서기 어떻습니까? 어부가라다. 그리고 가라가 뭐다? 본래 임나다라고 여기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야사 주장하는 내용이 130년 전에 임태보에 의해서 그대로 주장되었죠. 여러분들 그대로 우리나라 가야사 대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130년 전에 임태보의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고구리가 침략을 하는데 신공황후가 바다를 건너와서 가야에 어떻습니까? 임나에 와서, 가야가 임나잖아요. 이게 임나에 와서 일본부를 설치하고 신라를 병탄했다고 기록해놨습니다. 말 그대로 가야는 임나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요, 여기에 신공황후가 고구리가 쳐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자, 바다를 건너와서 가야에 와서 일본부를 설치하고 어떻습니까? 고구리를 물리치고 고구리로부터 뭡니까? 신라와 백지를 부여해주면서 신라를 병탄했다는 기록을 저렇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고조선 보십시오.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마지막 조선 왕조의 모든 역사 영역이 전부 다 어디입니까? 만주를 넘어가지 않고 전부 다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다 만들어놨습니다.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 한국사학계는 한 발 더 앞장서 가지고 어때요? 고조선은 어디다? 한반도 북부만이 고조선이고 한반도 남쪽은 고조선이 아니라 누구다? 진국이다 라고 논리를 지금 한국 사학계에서 만들어놨는데, 그는 임태보보다 나쁜 새끼들입니다. 임태보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 지금 어때요? 한반도 북부를 반을 쪼개가지고 북부가 고조선이고 한반도 남쪽은 진국이라 주장하는데, 여러분들 임태부는 그래도 보십시오. 반도사관을 만들어낸 틀이잖아요. 한국의 역사는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역사가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 사학계는 한 발 더 앞장서 가지고 통일신라의 국경도 고려의 국경도 한반도의 반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참 나쁜 인간입니다. 나쁜 인간들. 자, 이제 정리할까요? 자, 130년 전에 하야시 다이스키가 만든 조선사는 여러분들 조선사 편수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조선사 편수에 조선사로 연결되고요. 그 내용은 물론 그 이전에 심상수학국사에 그대로 담겨가지고 조선인들에게 교육시켜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후에 이병도시에 조선사 대간으로 어떻습니까? 그대로 또 연결돼가지고 한국사 국사 교과서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 내용을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볼까요? 자, 동북공정과 100% 동일하다는 거 오늘 눈으로 확인하셨죠? 그리고 당군을 부정하고 중국의 기자조선, 리만조선을 인정하면서 한사군 영역으로 북한 평양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역은 400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 위나라, 진나라의 지배를 받았다고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야는 임나로서 일본부가 설치된 나라다라고 기술해놨습니다. 결국 뭐냐, 우리나라 가야 학자들이 임나일본부는 폐기됐다는데 임나일본부 글을 안 쓸 뿐이지 일본의 모든 교과서는 임나일본부 내용을 다 이렇게 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임나일본부라는 말을 안 쓸 뿐이고 어떻습니까? 다 기술해놨습니다. 그래서 임나일본부는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도 오늘 130년 전에 인태부가 쓴 조선사의 틀, 그리고 조선 통사 기록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든 작품, 가야가 임나라는 모든 작품은 바로 정한론이 들끓을 때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과서 내용이었다는 거. 지금 한국의 가야를 가르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 그리고 한국의 고대사를 가르치는 모든 내용이 130년 전에 임태부의 주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과연 한국의 역사는 식민사학을 벗어났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조선 총독부, 그 이전에 임태부의 조선사를 벗어난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사에서 임태부의 조선사에서 한국의 한국사까지, 현 한국사까지 130년 동안 기성되어 그 논리가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자, 한국사가 식민사학을 탈출했습니까? 여러분들 130년 전통의 식민사학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사는.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력역사원 TV에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자, 도와주시는, 같이 함께 띄워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많은 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역사 세미나, 역사 학술대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기회입니다. 다시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임나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단체, 역사단체에서는 우리 상고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부터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근대사가 잡힙니다. 상고사가 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근대사가 정립이 안 됩니다. 오직 싸울 뿐입니다. 서로 이런 이념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이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상고사니까 상고사부터 뿌리부터 여러분들 바로 잡으셔가지고 역사 강복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